안녕하세요. 윤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구조화의 틀, 노트 정리에 있어서 구조화시키는 그 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우리 옷 정리를 할 때도요, 이렇게 여러 개의 옷장, 이렇게 있으면은 정리가 아무래도 쉽죠. 만약에 옷장이 집에 서랍장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위도시고 바지고 코트고 다 서랍장에 막 우겨 넣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도 어렵고 보관도 어렵겠죠. 왜냐하면 꺼냈을 때 구김이 가 있거나 또 보이지도 않고 옷걸이에 걸으면 잘 보이는데 서랍에 이렇게 우겨 넣으면 잘 눈에 띄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리의 틀이 많아야지 정리가 잘 돼요. 이런 게 없으면은 옷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잘 개놓는다고 해서 그게 정리가 아니거든요. 빨래 개놔도 그냥 먼지 쌓이잖아요. 옷장에 넣어놓지 않으면.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역시 이렇게 틀이 다양해야지 정리가 잘 돼요. 지식을 정리할 수 있는 틀이 없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머릿속에 지식을 우겨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인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디서 듣기는 들었는데 어디서 본 내용이기는 한데 잘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식 정리의 틀을 알려주어야 아이들이 그걸 응용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노트 정리의 기본입니다. 틀을 아는 거요.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 틀을 이제 알려주는데요. 왜 안 되죠? 이렇게 구조화의 틀을 알면 정리도 쉬워요.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줄공책이고요. 오른쪽은 줄이 없는 거죠. 줄이 있는 이런 유선 노트의 틀만 있는 게 아니라 무선 노트, 줄이 없는 데다 할 수 있는 틀도 많아요. 이런 것도 다 이제 무선에 어울리는 틀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드릴 텐데요. 코넬 노트는 선이 있는 거고요. 마인드맵과 싱킹맵은 선이 이제 없어요. 그런데 유선 노트가 무선 노트에 비해서 틀을 잡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줄이 있기 때문에 줄을 따라서 가면 되죠. 줄 따라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줄이 없는 백지의 경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에게 그러니까 노트 정리에 있어서 초보자에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무선 노트의 틀보다 유선 노트에서 출발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가르쳐는 줍니다. 왜냐하면 틀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 아이들이 지식을 그때그때 유용하게 지식의 그 형태에 맞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알려는 주는데, 기본적으로 유선 노트인 코넬식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마인드맵과 싱킹맵을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코넬 노트부터 보면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네 가지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줄, 첫 칸과 가장 아래 칸은 그냥 연결된 칸이고요. 가운데에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구획을 했는데 이게 절반씩 나누는 게 아니라 왼쪽이 더 좁고요. 오른쪽이 더 넓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교수인 월터 포크 교수가 만들어서 코넬 노트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얘는요, 그 대학교에서 개발이 된 것처럼 이제 대학 강의에 되게 잘 맞아요. 왜냐하면, 어, 긴 시간, 그 강의에서 그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그러니까 어떤 방대한 양의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강의의 필기에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1번 영역 제일 윗칸 여기다가 강의의 제목을, 주제를 미리 써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수님의 설명을 따라서 여기다가는 2번 칸에다가 그냥 필기를 하는 거예요. 빠르게. 놓치지 않고 이렇게 쓰는 거죠. 요 칸에다. 그러니까 넓어요, 여기는.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이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내용 2번 칸, 필기 칸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쪽 왼쪽에 키워드를 꺼내는 거죠.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뭐지? 중심 주제가 뭐지? 키워드가 뭐지? 일로 꺼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아래 칸에다가 요 내용 있죠? 이거를 몇 줄, 한 3-4줄로 요약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강의 전에 해놓고 2번은 강의 중에 막 이제 열심히 받아 적고요. 그리고 3번과 4번은 강의가 끝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는 것보다 듣고 마구잡이로 받아 적는 것보다 훨씬 구조화가 잘 되죠. 이렇게 칸을 나누어 놓음으로써. 근데 사실은 초등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막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적을 만큼 그렇게 방대한 지식의 분량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초등학생용의 노트는 강의 중에 수업 중에 한다기보다는 끝나고 나서 배운 내용을 자기의 말로 정리해 보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넬 노트의 응용이죠. 이거는 본래의 코넬 노트는 아니고 그거를 여기다가 제목을 쓰고요. 이쪽에는 이제 키워드, 상위 개념, 핵심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넓은 칸에는 이 왼쪽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이거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의 이제 코넬 노트, 지금 앞서 설명드린 방식대로 코넬 노트를 쓴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고등학생의 수학 노트고요. 오른쪽은 중학생의 사회 노트입니다. 이 왼쪽 노트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공식을 정리한 노트의 일부예요. 그리고 오른쪽 중학생의 노트는 제가 6학년 때 가르쳤던 제자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선생님한테 배운 노트 잘 쓰고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하고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쯤 되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은 어떠냐? 초등학생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애가 그냥 알아서 해, 너 혼자 해봐 했을 때 이렇게는 못하죠. 방법을 알려주고, 네, 가르쳐주고, 안내를 해줬을 때, 그렇게 해준다면, 이만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게 막 되게 잘한 학생의 노트는 아니거든요. 예, 이 정도는 가능해요. 알려주면. 그 다음 이제 마인드맵인데요. 마인드맵은 영국의 토니 부잔이 고안한 노트입니다. 뇌의 신경세포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노트고요. 이거는 이제 학습만이 아니라 어떤 업무 능력 향상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제 마인드맵은 이제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미지, 가지, 색깔. 그러니까 이게 그 선형 노트, 그냥 일반 줄공책에는 없는 거죠. 이미지, 가지, 색깔. 뭐냐면 그 유선 노트엔 선이 있죠. 선을 따라서 정리하는데 이 코넬 노트는 가지를 펼쳐가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많이 넣으면 좋은데 이 중심, 가운데는 이미지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거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공부 습관을 가지고 해봤는데 저는 이제 중심에다가 사람을 그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2개 들고 있는 건 뭐냐면 왼쪽은 교과서고요. 오른쪽은 노트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법에 항상 교과서, 그 다음 이제 노트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거를 중심에다가 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지로 뻗어 나가는 거죠. 교과서 공부법과 이제 노트 정리 방법으로 이렇게 뻗어 나갔고 색깔이 다르죠. 교과서 쪽은 빨간색으로 했고요. 노트 이 영역은 파랑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 상위 개념으로 갈수록 가지가 두꺼워지고 하위 가지로 갈수록 가지가 가늘어지죠. 이렇게 저도 이거를 이제 해봤을 때 효과가 있어요. 특히나 이게 전체 그림을 이제 가운데에서 이 가장자리로 뻗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 이거를 더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금 그린 이 마인드맵이 제가 원고를 쓴 걸로 했을 때 한 20장 정도 되는 원고를 이렇게 줄인 거거든요. 큰 그림을 그려보는데 되게 효과적이에요. 효과가 있는 거는 맞는데, 얘가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이거 정리하는데 금방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이거를 매번 하기는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그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막 이렇게 성급하게 급하게 해서 얘는 좋을 게 없거든요. 천천히 그 개념을 이미지로 바꿔보고, 여기는 문장을 안 써요. 마인드맵은 하나의 가지에 하나의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문장 대신 직관적으로 단어로 이제 요약을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뭘로 바꿀 수 있지? 어떤 단어로?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정리가 잘 되고 그런 면은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알려주지만 이거를 매번 학교에서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그때그때 집에서 혹은 필요할 때 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주 하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그거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코넬 노트하고 마인드맵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선이냐 무선이냐 차이도 있고요. 코넬은 세로로 놓고 쓰죠. 근데 마인드맵은 가로예요. 그리고 코넬은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기 순서대로 정리를 한다면, 마인드맵은 중심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자리로 뻗어나가는 형태죠. 색깔도 코넬식 노트는 단조롭죠. 검정색 위주로 하고 이제 강조점만 빨강이나 파랑으로 한다면, 마인드맵은 되게 다채로워요. 색깔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넬 노트는 텍스트 중심이라면 마인드맵은 단어와 이미지 중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정보를 저장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뇌세포가 방사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높이는 데는 사실 마인드맵이 좋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의 뇌가 그런 식으로 정보를 빨아들이니까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그려놓는 게 더 좋죠. 그래서 마인드맵은 꼭 배웠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이제 응용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한계점이 있어서 저는 싱킹맵을 알려줬어요. 싱킹맵은 이렇게 8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4가지입니다. 그건 미국의 데이비드 하이엘 박사가 고안한 노트의 생각 정리의 하나의 도구예요. 우선 버블맵부터 보면요. 이것도 이제 마인드맵이랑 비슷한데, 이건 정말 금방 해서 한 3, 4분? 예, 그냥 뚝딱뚝딱 했어요. 왜냐하면 이 비눗방울 형태의 원 안에 넣는 거죠, 개념을. 그래서 마인드맵이랑 유사한 점은 가운데에서 가장자리로 뻗어나간다는 점은 비슷해요. 그런데 가지로 연결하지 않고 얘는 버블, 동그라미로 연결하고 선으로 긋죠. 그리고 가지도 점점 가늘어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연결해요. 그러다 보니까 간편합니다. 네. 대신에 하위 개념은 같은 색깔로 묶어주고 하면 조금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마인드맵의 장점을 조금 쉽게 바꾼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쉬워요. 이건 쉬워서 자주 응용이 돼요. 교과서에도 사실 마인드맵을 그려보세요, 생각 근무를 펼쳐보세요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곳곳에 나오는데 그게 사실 본래 마인드맵의 형태는 아니에요. 초등학교 교과서의 활동으로 나오는 거는 거의 이 버블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쓰이는 게 얘예요. 버블맵이에요. 그러니까 버블맵은 하나의 개념이라면은 버블맵은 2개인 거예요. 2개의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기억하기에 아주 효과적인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건널비와 부피의 비교예요. 둘 다 이제 단위를 쓴다, 뭐 이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은 요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의 단위를 쓴다면 여기는 세제곱이죠. 근데 위치가 요렇게 데칼코마니로 서로
요렇게 비교되게. 그럼 한눈에 보이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테네의 민주정치, 오늘날의 민주정치의 비교인데요. 이건 이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을 줄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훨씬 명확하죠. 이거는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교. 예. 또 마찬가지로 산소는 이제 연소에 필요하다. 근데 이산화탄소는 연소를 막죠. 같은 위치에 쓰고 이렇게 색깔도 같이 해주면 좋겠죠. 산소는 공기의 21%, 예, 이산화탄소는 거의 없어요. 0.03%.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자존감의 개념이 자신감과 자기 가치감이 합쳐서 만들어진다고 책에 썼는데,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맵으로 나타낸 거 좀 더 명확하죠. 그래서 자신감은 한마디로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라면, 자기 가치감은 I'm precious. 난 소중해. 라는 단어 이렇게 같은 위치에 했어요. 둘 다 자기가 자기에게 매기는 평가인데, 요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를 할 때 이걸 떠올리세요. 벤 다이어그램을 떠올리는데 사실 벤 다이어그램은 좁고 그리기가 어려워요. 뭐냐면 원을 그리기도 어려운데 그 원을 겹쳐서 그려야 하잖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초등학생들에게. 거기다가 가장 어려운 점은 이 겹쳐진 이 부분에 또 공통점을 써야 돼요. 이 좁은 칸에 이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는 아까 더블 버블 맵이 훨씬 더 명확하고 간편합니다. 그 다음 트리 맵은요. 이런 가지 형태예요. 그래서 가지의 위에는 상위 개념, 그리고 아래에는 하위 개념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3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세 개를 나눴고 각각의 또 구성과 하는 일을 또 이렇게 구분을 했죠. 굉장히 많이 쓰여요. 트리맵은 모든 기관의 홈페이지 가보면 조직도 거기에 트리맵이 나와요. 아주 다방면에 쓰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플로우 맵인데요. 플로우, 흐름도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변화, 그거를 나타내기에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S자로 그렸죠.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그린 거고요. 그러니까 형태는 다양한데 어쨌든 화살표로 흐름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교과서 또 역사 파트 정리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활용은요. 다양하게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어떤 아이는 서랍장을 쓴다고 하고 어떤 아이는 뭐 행거를 쓴다고 하고 어떤 아이는 키 큰 장에 넣는다고 하고 그런 차이예요. 자기의 뇌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틀을 알면.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더블 버블 맵을 썼죠. 여기는 트리 맵, 이 친구는 벤 다이어그램을 써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건 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많이 알려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가 있는 거죠. 나는 이거를 이 틀로 할 거야. 난 이게 좋아. 내 머릿속엔 이게 잘 들어와. 하면서 고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 뇌가 좋아하는 방식을 고를 수 있도록 좀 많은 선택지를 주는 게 좋아요. 이것도 이건 더블 맵이고 얘는 그냥 코넬 노트에 트리 맵으로 한 거. 이것도 트리 맵이에요. 이렇게 가지를 가로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선택지를 다양하게 제시를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제가 가르쳐 본 결과 이제 좌뇌 우세형은 코넬 노트가 잘 맞고요. 우뇌 우세형 아이에게는 싱킹 맵이나 마인드 맵을 훨씬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좌뇌는 이제 수학적 사고, 논리를 담당하는 그 부분이고 우뇌는 색깔, 창의성 이런 걸 담당하는 영역, 예술성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양쪽 다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이제 어느 게 우세하냐 그 차이죠. 좌뇌를 우세하게 쓰냐 우뇌가 더 발달했냐 그 차이인데 저도 사실 좌뇌 우세형이에요. 그래서 저도 코넬식 선이 있는 규격화된 걸 좋아하는데 안 그런 아이도 되게 많아요.
너무 답답해하는 거죠. 거기에 가두는 걸. 그런 아이들은 인제 마인드맵 너무 재밌어 하고요. 예 싱킹맵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양식, 어떤 인지 방식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방식은 스스로 선택하면 돼요. "너는 이게 맞으니까 이 방식대로 해." 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많은 선택의 폭을 주면 아이가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뇌가 좋아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알려진 생각 정리의 도구, 노트 정리의 도구를 알려드렸고요. 세 가지 모두 제가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 줬고 효과를 본 그런 유형들이에요. 아이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